지난주에 고양시가 고양시 방송 영상밸리 개발 탄력이라는 제목의 기획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고양 방송 영상밸리가 올해 주요 용지의 공급을 드디어 개시하고 방송국과 관련 제작시설을 적극 유치해서 서울 여의도와 상암동을 잇는 수도권 서북부의 새로운 방송 영상 산업의 중심지를 완성하겠다라는 희망찬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나가자 수많은 언론사들이 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고양 방송 영상밸리 속도전, 중심 본궤도, 추진의 박차, 내년 준공이 목표, 긍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양 방송 영상밸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방송 영상밸리, 영어로는 고양 브로드캐스팅 이미지 컬처 콘텐츠 밸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방송 영상 문화 관련 사업을 한자리에 집적시켜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사업 계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40-2번지 일대고요. 지도를 보시면 남쪽으로는 장항 공공주택지구 지금 한창 개발 진행 중이죠. 또 북쪽은 고양 관광문화단지 여기 K컬처밸리 자리요. 그리고 동쪽은 일산 호수공원, 서쪽으로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21만 평이고요. 참고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약 32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2배 정도의 이런 넓은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행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GH입니다. 사업비는 7,220억 원, 애초 계획보다 많이 좀 상승을 했네요. 주요 시설은 방송시설, 업무시설, 도시지원시설, 복합시설 등이 들어서는데 면적은 위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주택이랑 상업시설 등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GH가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3,780세대, 그리고 계획인구는 9,299명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에 구역 지정이 시작됐고요. 2026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현재 부지 조성 공정률은 약 33% 진도가 나갔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2026년 6월에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2026년 12월에 도시개발 사업을 완공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절길 왼쪽으로 길게 펜스가 쳐진 부지가 바로 고양 방송 영상밸리 예정지입니다. 잠깐 공사 현장 안의 모습도 좀 보여드리면 지금 트럭과 불도저 그리고 물차들이 이렇게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 땅 밑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들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모습도 보이는데, 여기 장항동 일대 개발할 때마다 저 매립 폐기물들 늘 골칫거리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 현재 이 모습이 부지 조성공사 3분의 1 진도가 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시 고양시 기획보도자료 내용으로 돌아오면 고양시는 연내 방송시설 용지 등 토지 공급을 재개해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개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도자료 뒤쪽을 보시면 약간 좀 뭔가 복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산은 1기 신도시 개발 당시 자족 기능 없이 아파트만 공급되며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그래서 시는 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 방향성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GH는 분양성 저하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토지 공급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방송 영상밸리가 고양시 자족 기능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자, 뭔가 GH랑 고양시가 견해차를 갖고 삐걱거린다라는 느낌 느끼셨나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우선 지난해 하반기에 고양 방송 영상밸리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고양 방송 영상밸리 좌초 위기, 고양시와 GH 주거 비율 놓고 갈등, 고양시 방송용지 추가, GH는 수익성 우려. 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의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H입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법상 인허가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환 시장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GH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자, 그 내용이 주거 상업시설 비율을 9대1에서 7대3으로 낮춰달라. 방송 영상밸리 사업지 중 주상 복합용지 두 필지를 방송용지로 변경해달라.
주택은 줄이고 상업시설이나 방송용지를 늘려라. 안 그러면 사업 인허가 못 해주겠다. 자, 이렇게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GH는 부동산이 지금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는데 상업시설을 늘린다? 분양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근에 있는 기존의 상업시설 공실률이 최대 50%에 지금 이렇게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송영상밸리에 또 상업시설 잔뜩 늘려놓으면 이거 분양이 되겠냐라는 게 GH의 입장입니다. GH는 조성토지 매각이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간 지연되면 방송시설, 기업, 유치 이게 어려워지고 또 공사비도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자족시설 유치를 바라는 고양시의 바람과도 배치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건을 달면서 이렇게 인허가를 미루면 방송영상밸리 자체가 늦어져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고양시가 베드타운 오명 벗어나기 위해서 주택 신축을 줄여야 된다는 이동환 시장의 일관된 입장 100번 옳은 주장입니다. 하지만 소탐 대실이라고 주택 줄이자라는 이 주장만 펼치다가 더 큰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러다 보니 경기도의회 일각에서는 고양시와 법적 분쟁을 해서라도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GH는 작년 11월 초에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이렇게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도대체 고양시 때문에 일 못하겠다, 이거 소송까지 불수하겠다, 이런 강경한 모습으로 나오자 고양시는 그제서야 지난해 11월에 주상복합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시설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근린생활용지에 대해서는 토지공급 승인을 뒤늦게 내줬습니다. 주상복합용지는 끝까지 좀 밀당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남겨둔 것이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고양시가 마치 무슨 적극 행정을 펼쳐서 토지공급 승인이 빨리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기획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거 정말 적반하장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 명재성 경기도의원은 2022년 11월에 낸 토지공급 계획을 고양시가 그때 일찍 승인을 했더라면 이미 사업 진척이 많이 진도가 나갔을 것이고 또 내년 12월 준공이라는 목표를 한층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업 유치도 이미 많이 됐을 것이다. 또 당시로서는 건축비가 지금보다 훨씬 쌌는데 지금은 훌쩍 올라서 공급 여건도 악화됐다. 사업의 타이밍 놓친 것 아닌가 우려된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동환 시장이 인허가권을 무기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벤처기업이 들어와야 할 백석 업무빌딩, 시청 이전을 고집하면서 2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워두고 있습니다. 원당역 앞에 대규모로 지어진 창조 혁신 캠퍼스 성사, 국토부에게 사업 변경 요구하면서 허송세월하다가 기업 유치 타이밍을 놓쳐서 현재 공실률이 90%, 고양시가 물어야 할 비용이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런 사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일산역 앞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 여기도 청년 주택 빼달라고 LH에 요구하다가 결국 사업 늦어지고 서구보건소 넣는 것도 무산되고, 한마디로 국토부나 LH, GH를 상대로 이동환 시장이 고집 부려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좀 얻어낸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환 시장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고집 좀 그만 부리시고 먹히지도 않는 태클 그만 좀 거시고 모든 사업이 제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만히 좀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